네. 네, 안녕하세요. 노션 코리아 고객 성공팀의 저는 배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4분기 노션 최신 업데이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랑 또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자의 업무가 또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 내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는 저와 함께 자리하신 한승원 매니저님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아젠다의 경우는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는 양식, 그리고 업무 방식에 맞는 레이아웃은 제가 설명드리고 이어서 승원님께서 자동화, 그리고 연결에 대해서 설명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아래 채팅창에 설문 링크를 전달 드릴 텐데 이 링크를 통해서 문의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양식과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양식. 저희 노션에서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나의 업무, 그래, 팀, 그리고 팀의 프로젝트 등 정말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데이터를 뒤로 하고 저희가 때때로는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일도 필요한데요. 바로 이 양식, 폼 기능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예시 화면이고요. 네, 노션의 양식, 아마 폼 같은 경우는 다른 툴에서도 간간히 보셨을 것 같은데, 노션에서는 나의 업무, 팀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것만이 아닌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또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 또 두 번째로는 또 노션 워크스페이스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보 수집이 쉽고 또 이런 수집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해서 심리스하게 정보들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맞춤형 질문, 또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해서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좀 살펴보면요. 이 양식을 활용해서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티켓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프로젝트 관리용으로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요청하거나 처리하거나 또 외부인의 이벤트 참석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양식을 통해서는 몇 가지 양식을 통하기 전 그리고 후를 살펴보면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또 양식 같은 경우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출된 답변이 왔을 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또 양식의 경우는 제출된 응답에 대해서 공개 혹은 비공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익명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관리자분들이 관리하기가 더 편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양식을 어떻게 생성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양식을 생성해서 노션 워크스페이스에서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해서 이 내용들을 인사이트로 분석하는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양식을 생성하실 때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양식 만들기인데요. 노션 페이지 어디에서나 슬래시 양식을 설정해 주시면은 바로 그 즉시 인라인 양식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식 만들기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양식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버그 이슈 트래커라는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예시로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보기 뷰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하단에 양식을 누르시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속성을 기반으로 양식 질문들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질문들은 지원되는 속성 유형만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있었던 총 5가지 속성을 제외해서 2가지 속성만 이게 작성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양식에 버그 이슈 트래커에 있던 아이디, 우선순위, 그리고 설명 세 가지 속성만 구현이 되었습니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식의 제목부터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식 만들기 혹은 처음부터 폼 만들기, 양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양식 사용자 지정인데요. 양식을 처음 생성을 하시면 설문지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작성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좀 첨부를 해 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참석 여부라는 용도로 양식을 만들었고요. 참석하시는 분의 성함, 연락처, 참석하시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이벤트에 참석하시면 원하시는 굿즈, 참석 일자가 저희가 만약에 이벤트를 이틀에 한해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자에 참석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았는데 계속해서 처음부터 선택하실 때에도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원하시는 형태의 질문 유형을 각각의 형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한 질문을 보시면 성함과 연락처는 이렇게 제목 혹은 전화, 연락처는 전화 형태로의 유형이 되어 있는데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만 속해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의 답변은 불가하시고 연락처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참석 여부 같은 경우도 체크박스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굿즈는 객관식으로 여러 가지 굿즈가 아닌 한 가지 굿즈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리미티드로 설정하시면 여러 가지 복수 답변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양식을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양식은 답변을 제출하셨을 때 어, 양식을 구성하셨던 답변 제출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양식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참가자 확정이라는 속성을 옆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제가 자동화 기능을 선택하였기 때문인데요. 자동화에서 페이지가 혹은 새롭게 제출이 되었을 때 제가 원하는 그 자동화 방식은 이 참가자 확정 부분을 제가 자동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생성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가 현재 양식을 기입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출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참가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 버튼을 구현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양식을 만드시고 답변을 받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 공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또 양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양식 공유 버튼을 상단에 누르시면은 공유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가 있는 현재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사용자 혹은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공개 그리고 사용자 권한 없음, 비공개 버튼이 있는데요. 이 공개 버튼을 누르시면은 노션을 사용하지 않는 외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양식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의 응답으로 자동 처리가 되고요. 이 비공개 처리를 하실 경우는 나만 이 양식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답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를 하실 때에는 이 권한 설정을 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를 복사하셔서 전달하시면 자동으로 양식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양식을 활용한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구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공유 드렸던 것처럼 그 자동화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어떤 블로그에 포스팅이 필요한 콘텐츠가 필요해서 누군가 제출을 했을 때 해당
요청 사항이 스테파니 리에게 자동으로 할당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혹은 그리고 플러스로 어떤 누구에게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이제 노션뿐만 아니라 슬랙도 같이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버튼에서 슬랙도 함께 설정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어떤 제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출이 왔을 때 나에게 알림이 갈 수 있게 또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새로운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저에게 슬랙으로 자동으로 알림이 갈 수 있게 하는 워크플로우도 구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를 활용하시면 반복적이고 매뉴얼 작업을 멈추실 수 있고 이런 소요 시간을 줄이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뷰로 이 응답을 인사이트로 전환하기인데요. 방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답변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워크플로우까지 구축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인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과 분석을 위한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커스터머에 대한 피드백 폼을 생성을 해서 답변들을 이러한 차트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는지 각 팀별로 의견을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버그 리포트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마찬가지로 커스터머 피드백이나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중요도 혹은 긴급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드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마감일이 있는 경우는 캘린더 뷰 형태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임라인 캘린더로 타임라인을 설정하시면 내가 언제까지 일정을 요청되었던 제출 사항에 대해서 일정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시각화하실 수도 있고 마감일에 일정 업무를 마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계획을 위한 타임라인인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요청 사항을 타임라인 뷰로 우선순위가 높은 피드백 혹은 기능 요청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양식을 생성하고 또 답변을 받고 데이터베이스를 워크플로우로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시각화해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활용 사례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설문조사 그리고 피드백 수집에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예시로 제품 피드백 수집에 대한 양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피드백을 자유롭게 입력해 주세요라는 간단한 이런 양식 질문만으로도 이렇게 쭉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노션 AI 기능을 활용해서 피드백에 대한 요약 그리고 번역, 해당 피드백에 활용되는 키워드 어떤 개선점들을 해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하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로 하여서 키워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제품 피드백이 가장 많이 요청이 되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청 접수 관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T 팀의 어떤 이슈로 뭐 이제 내 노트북이 고장났다라든지 이런 이슈로 장비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뭐 부서 신청하시는 부서, 그리고 신청자 이름, PC 번호, 얼마나 긴급한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한 양식을 구성을 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IT팀에서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보기 쉬운 보드 형태로 이거를 구현을 하셔서 처리 전, 진행 중, 완료, 그리고 반려했던 진행 상황별로도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또 티켓이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월별로 티켓이 얼마만큼 많았는지, 또 티켓이 어떤 것들이 클로즈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아직 오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뷰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이 모든 뷰 형태를 하나의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뷰 형태로 구현을 하셔서 IT팀에서 이런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요청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캠페인에 필요한 크리에이티브 제작 요청 이 필요할 때 디자인팀이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어떤 목표로 캠페인이 진행을 하는지, 제작 포맷은 이미지인지, 브랜드 가이드라인들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하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양식 기능을 활용해서 어, 구성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그리고 타임라인 형태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수집에 관한 내용을 양식으로 구현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비용 지출 내역에 한해서 비용을 사용한 직원명, 그리고 부서, 지출일, 금액 등을 양식으로 구현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모두 받았을 때 제가 만약에 재무팀이라고 한다면 비용 지출에 있어서 월별로 얼만큼 지출이 되었는지 어느 팀에서 얼만큼 사용하였는지 이번 달 지출 내역은 얼만큼 있는지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실 수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을 한 페이지에서 구성을 하시는 방향으로도 모든 비용 처리에 대한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활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이동 중인데 소셜 미디어를 보다가 정말 신박한 레시피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이 양식 기능을 활용해서 입력을 하고 나중에 레시피에 대해서 찾아볼 때 데이터베이스를 본다든지 혹은 정말 간단하게 오늘 나의 기분, 내가 오늘 먹었던 음식, 내가 오늘 얼만큼 물을 마셨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들도 별도의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든 내용들을 노션에서 나의 개인 업무 혹은 전체 팀 업무들을 한 공간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식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작성하시면 첫 번째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속성들을 아마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둘 추가하다 보면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점점점 속성이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문서가 길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션의 레이아웃 기능인데요. 노션의 레이아웃 기능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내 속성을 커스텀 혹은 맞춤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페이지를 다르게 표시하실 수 있는데요. 개발팀, 마케팅팀, 고객 성공팀 모두 하시는 업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꼭 표현되어야 하는 속성들도 다르고 중요한 속성 혹은 중요하지 않은 속성들 이런 게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기능을 통해서 속성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속성이 있는 경우는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하시면 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눈에 쉽게 내가 어떤 내용들을 보아야 하는지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속성과 덜 중요한 속성은 표시하실 수 있고 숨기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드시려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권한이 최소 편집 허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서 이 레이아웃을 그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말 심플하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페이지에 오셔서 상단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고 토글이 있게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바로 레이아웃 설정하시는 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레이아웃 빌더 내에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란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퍼티, 속성 그룹란입니다. 이 외에는 세부사항 패널, 페이지 설정 등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여러 가지 구성 사항들이 제목과 그리고 속성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옆에 속성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속성 옆에 핀 버튼을 누르시면 최대 4개의 속성들을 제목 하단에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속성에서 고정하고 싶은 속성이 없으실 경우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동안 페이지에서 계속 보여왔던 백링크도 표시하지 않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성 그룹도 동일한데요. 이렇게 속성 그룹들을 이 버튼을 이 란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모든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던 속성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속성란에서 프로퍼티들을 내가 보고자 하는 속성과 보지 않고자 하는 속성들을 이 눈 버튼을 누르시면서 어, 지우기 혹은 보이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도 또 별도로 구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속성도 비슷한 속성과 혹은 속성 내에서도 덜 중요한 속성 혹은 조금 더 중요한 속성 이런 것들을 섹션별로 구현을 하시면서 속성 내에서도 카테고리를 별도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또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설정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레이아웃 저장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누르시면 현재 페이지 있는 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페이지에 동일한 레이아웃이 적용되고요. 앞으로 새롭게 추가될 페이지에도 해당 레이아웃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면 동일하게도 오른쪽 상단을 누르시면 원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누르시면 이전에 있었던 속성과 레이아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은 삭제되지 않고요. 예전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는 현재 링크드인 브랜딩 이미지 그리고 이 페이지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문서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열었을 때 상단에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 레이아웃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페이지에서는 정말 뭐 담당자부터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내용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페이지를 이 내용 자체가 링크드인 브랜딩 이미지가 주요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제가 원하는 내용만 별도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처음 보시는 란은 제목란인데요. 이 제목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오른쪽에 속성이 보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속성들을 총 4개까지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담당자를 저는 고정하고자 하고요.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태, 또 관련된 팀, 이 담당자가 속해 있는 팀, 그리고 저는 마지막 최근 편집 일시를 추가적으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목란 하단에 담당자와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태, 그리고 관련 팀, 최근에 언제까지 편집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일 처음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이외에는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속성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속성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속성 그룹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들,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게 하는 내용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를 숨기고 싶고요. 또 이 선택을 하실 때에는 비어 있을 때는 항상 숨기기 혹은 항상 표시, 항상 숨기기와 같은 옵션들이 있고 저는 항상 숨기기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I 번역들, 생성 일시, 그리고 숫자, AI 키워드, 전화번호 모두 필요하지 않고 저는 이 이미지만 좀 보이도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하나만 남기고 모든 속성들을 숨겼는데요.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하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누르시면 아까 정말 많았던 속성들이 모두 안 보이시고 제목 하단에 있는 4가지 고정 속성 그리고 세부 정보를 보시면 저희가 숨겼던 모든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아까 보이고자 했던 내용들을 주로 보고자 하면은 이렇게 레이아웃 이외에 있는 속성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까지 했던 레이아웃 속성들을 다시 예전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에 원래 페이지 레이아웃 돌리기를 누르시면은 속성은 삭제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형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레이아웃은 이렇게 구현을 해보실 수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정말 단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각 부서 그리고 나의 업무에 맞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프로덕트를 런칭을 하실 때 나는 내 페이지에서 혹은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런칭 플랜이 현재 어떤 진행 상황에 와 있는지 어떤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팀이 진행을 하는지 태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현하실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도 웹사이트 리디자인 프로젝트인데 런칭 플랜과는 다르게 현재 진행 상황과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버젯에 대한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현재 버젯을 얼마큼 소진했는지, 마케팅 버젯을 얼마큼 사용했는지, 디자인 팀에 대한 버젯을 얼마큼 사용했는지 내가 원하는 정보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트 테이킹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로드맵, 브랜드 라이브러리, 뭐 이미지와 같은 혹은 프로젝트 페이지를 모두 맞춤 설정할 수 있고요. 레이아웃을 통해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페이지를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활용도를 보시면 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속성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혹은 작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레이아웃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양식과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승원님께서 네, 자동화와 연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션의 고객 성공 매니저 한승원입니다.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자동화와 새로운 연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연결은 이제 인테그레이션, 노션과 이제 API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 Q&A 남기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링크 확인하시고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약 5분 정도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잘 보이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자동화 부분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업무 효율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뭐 내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들은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자동화를 설정하기도 좀 복잡하고 어디까지 내가 세팅을 디테일하게 또 해야 되는지 그런 번거로움들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시나 실질적으로 활용은 잘 못하고 계신 상황들을 제가 종종 상담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일단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자동화 기능 등을 활용하셔서 반복되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게끔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오늘은 제가 추후에 실제 자동화 뭐 예시로 같이 설정해보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노션은 자동화 기능이 존재하기는 했어요. 조금 이번에 저희가 발표드리는 내용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에만 저희는 집중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기존의 노션의 자동화 기능을 안 써보셨다 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자동화 관련된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노션 헬프 페이지 안에도 자동화 설정하는 방법들이 상세하게 차근차근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물론 뭐 기존에 사용을 안 하셨더라도 처음부터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도 따라오실 수 있게 저희가 간단히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크게 업데이트된 게 이제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동화 영역에서는 하나는 지메일 자동화와 하나는 이제 수식 자동화입니다. 그 전에는 이전에는 지메일로서 뭔가 자동화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제한이 됐었고 그다음에 수식을 활용하는 자동화도 좀 제한이 됐었어요. 지메일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지메일을 노션과 연동을 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지메일로 자동 발송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쭉 이따가 화면을 좀 확대해서 같이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우측 상단에 있는
있는 뭐 번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내가 뭔가 그 자동화를 하고 싶은 속성을 클릭하시고 뭐 메일 수신인을 누구로 할지, 메일 제목이나 본문은 어떤 걸로 할지 등 이제 설정을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건 이제 예시 화면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따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메일로 이제 뭐 수신을 할지 발신을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설정을 수신하게끔 설정을 할지 그리고 제목과 그다음에 본문 내용들도 이거를 꼭 뭐 함수를 수식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수식을 활용했을 때 좀 더 활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 드린 거고 수식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꼭 지메일과 함께 활용하시진 않아도 되겠지만 수식을 통해서 자동화를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잘 나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노션에 그냥 버튼 기능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한데 그런 자동화를 진행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보기 권한이 아니라 편집 권한이 있으신 분만 이제 자동화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뭔가 사내에서 사용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자동화로 어떻게 업무 효율을 올려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권한 자체가 편집 권한이 있으신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실 경우에는 개인 페이지 하나 새로 생성하셔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자동화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트리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뭐 액션을 취한다라는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전부 다 수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담당자가 뭔가 티켓을 올렸다, 뭔가 티켓을 제출했다 이런 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시간이 되었다, 뭐 매주 혹은 뭐 매월 반복되는 업무가 있다 하면은 그거 자체를 이제 수식을 통해서 트리거 형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 그 결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지메일 알림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계산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항목을 수식으로 처리해서 이제 자동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은 제가 아래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예시는 넣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정보들을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수식 자동화가 있기 전에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관계형이랑 롤업을 통해서 이제 활용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속성을 활용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수식을 통해서는 좀 더 그 부분이 좀 접근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라던가 시간 계산도 이제 수식을 통해서 자동화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티켓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이제 안내 메일이 가는데 티켓이 이제 등록됐던 시간부터 처리까지 뭐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자동으로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보고용 뭐 주간으로 뭐 매출 성과라던가 혹은 뭐 비용의 합계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식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노션은 활용을 많이 하셨지만 수식에는 조금 익숙하시지 않으시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저희 노션의 이제 헬프 페이지에 가시면 수식 구문과 함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노션 수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 뭔가 수식 관련된 뭐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상세한 이제 설명이라던가 활용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 나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디테일한 실질적인 이제 활용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안내를 드려볼게요. Gmail이나 아니면 수식 자동화를 활용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뭔가가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업무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그 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제가 실질적인 예시들을 몇 개 가져와 봤고요.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크게 이제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봤어요. 사내에서 뭔가 업무를 하실 때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자동화하시는 영역에서 이제 자동화를 오토메이션이랑 수식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가 아니라 뭔가 사내에서 워크플로우가 정해져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신규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 사원증을 발급하고 사내 정책이라던가 혹은 복지 혜택에 대해서 뭐 안내를 드린다던가 뭐 등등 뭔가 고정된 워크플로우들이 있다면 혹은 매간 주간이나 뭐 월간으로 진행되는 보고회가 있다,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워크플로우도 이제 자동화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관리도 이제 데이터 중복된 데이터를 뭔가 찾아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관계가 엮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뭐 동기화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디테일한 예시로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캠페인 예산이 뭐 80% 정도가 소진이 되면은 재무팀으로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나 아니면 채용 공고가 마감이 되면은 뭐 인사팀으로 알림이 가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객 보이스를 듣는 거를 노션의 폼즈를 아까 저희 베이린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신 폼즈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특정 VIP 고객의 뭔가 고객 정보랑 연동을 해서 이 고객은 VIP 고객이고 이 고객이 제출한 뭔가 문의 사항이나 뭐 요청 사항은 프라이어리티를 좀 더 올려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실례지만 지금 제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 잘 들리고 계시죠? 네. 네네네. 잘 들리고 계신다는 것 같아서 이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데이터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된 연락처를 자동으로 찾거나 뭐 고객의 정보를 뭐 CRM 형태로 지금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된 데이터나 혹은 중복된 회사를 뭐 찾아서 관리를 따로 그룹핑 매핑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실제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좀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거를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시 상황을 제가 가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IT 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IT 팀에 어떠한 버그라던가 이제 그런 티켓이 올라왔을 때 그 티켓을 이제 담당자한테 할당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티켓 처리 현황을 티켓을 올린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안내를 줄지나 아니면은 티켓 처리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티켓이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을 Gmail 알림 오토메이션 설정을 통해서 안내 드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예시로 이제 버그들을 몇 개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GIF 파일 삽입에 오류가 있다라는 티켓이 만약에 새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시점에 이제 누군가 제출을 했겠죠. 지금 제가 임의로 저희 배유린 매니저가 제출을 했고 담당자는 한승원으로 이제 제이한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담당자가 뭐 해당 티켓에 대해서 처리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이 상태가 완료됨으로 변경됐을 때 이 티켓을 제출했던 사람, 뭐 배우린 매니저에게 이제 티켓 처리가 완료되었다, 해당 요청이 이제 처리 완료되었다라는 거를 Gmail로 보낼 텐데 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번개 모양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기존에 설정을 해놨던 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수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처리가 완료된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페이지 작성자 그리고 페이지 실행된 이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한번 이메일이 나가는 형태로 자동화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완료된 거를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신다거나 추후에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실 때는 요 새 자동화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액션을 취할지가 기본의 이제 자동화 기본이니까 뭐 자동화의 제목은 티켓 처리 완료 안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요. 조건 자체는 이제 속성이 상태가 완료로 변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알림을 보낼 거니까 편집된 모든 속성을 추가하시고 이제 속성 그 중에서 어떤 속성을 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면 상태를 기준으로 할 거고 상태에서 어떻게 변했을 때 이 오토메이션을 자동화를 실행할 거냐 했을 때는 이제 완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검토 예정, 등록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검토 예정으로 하면은 뭐 검토 예정 됐을 때 담당자한테 알림을 준다. 누가 처리해야 될지 담당자를 배정한다. 그런 거 자체도 자동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은 티켓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상태 속성이 완료로 변경되면은 어떠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보겠고요. 여기 새 작업을 눌러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세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Gmail 아이콘, Gmail 알림을 보낼 거기 때문에 메일 받을 대상 여기 Gmail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또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세요. 근데 일단은 Gmail로 알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직 Gmail하고 노션이 연동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Gmail 계정 추가를 해서 해당 계정을 노션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연동을 최초 1회는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 그 이메일이 등록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팀에서 활용하신다거나 뭐 회사에서 그 회사의 뭐 공식 계정으로 활용하신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뭔가 회사 이메일이라던가 뭐 서포트 뭐 이런 이메일로도 등록을 하실 수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동화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수식 자동화가요.
받는 사람 자체는 일단 티켓을 요청했던 사람, 티켓을 올린 사람한테 발송을 할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출자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목도 이제 고정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 사용자가 여러 가지 티켓을 올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된 문장이 아니라 아예 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수식에서 페이지 실행에 뭐 지금 페이지 실행이라고 명칭은 뜨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티켓을 올린 제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티켓 명이 죄송합니다. 티켓 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해당 티켓이 처리 완료되었음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이 메일을 뭐 나중에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완료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네,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이제 여기서 확인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변수가 필요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변경사항이 없는 내용이라면 굳이 수식이라던가 뭐 멘션을 활용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보통의 경우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뭔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경우에는 수식 버튼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언제 뭐 어떠한 티켓이 완료되었다 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메일 내용에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티켓이 완료되었다라는 이메일이 갈 텐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예시로 한 거니까 생성을 누르지 않고 기존에 했던 내용을 네, 통해서 한번 나간 거를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이 상태를 진행 중이었던 거를 완료됨으로 잠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태가 변경된 이후에 실시간으로 이메일 알림이 가는 게 아니라 약 1분에서 한 2분 정도 텀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한 1, 2분 정도 전에 지금 작업 완료 안내라는 이메일이 지금 신규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 시간이 2시 40분. 제가 한 4분 정도 전에 이제 눌렀던 그 건이 지금 도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이한 님이 생성한 뭐 GIF 파일 삽입 오류 티켓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IT팀 드림이라는 내용이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발송된 이메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은 제가 지금 핵심만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작성을 했지만 이 안에 뭔가 특정한 내용들을 뭐 이제 입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예시를 보내드렸고, 지금도 여기 이제 버튼 속성을 하나 이제 예시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선택 속성에서 추가하셔서 버튼을 이제 생성을 하시면은 슬랙으로도 알림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 작업 추가를 갔을 때 Gmail로 보낼 때는 Gmail 하시는 거고 만약에 슬랙도 이제 연동이 사전에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슬랙 연동을 해 두셨으면은 슬랙 알림을 하고 보낼 사람을 누구로 지정할지 혹은 어떤 채널로 지정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네, 공개된 채널이라면은 네, 자동화를 통해서 슬랙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Q&A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 다음은 제가 새로운 인테그레이션 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션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툴들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만 해도 제가 대표적인 것만 슬라이드에 가져왔는데 뭐 아사나라던가 깃허브, 구글 드라이브, 메이크, 뭐 피그마, 줌, 뭐 트렐로, 지라, 뭐 슬랙, 뭐 제피어 할 것도 없이 저희 노션은 정말 많은 다양한 툴들과 API를 통해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API를 사용하시는 거는 뭐 플랜에 구애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여기까지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API로 직접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뭐 노션 AI 커넥터라던가 그쪽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사안 내에서 회사 전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슬랙과 연동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GitHub라던가 지라랑 원웨이 동기화도 이제 가능합니다. 뭐 지메일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림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지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2025년도 1분기 정도쯤에는 아마 투웨이 싱크가 또 진행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사내에서 지라를 사용하신다면은 지라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던가 티켓 처리 현황 정도는 저희가 지라의 상태를 노션에서 확인하는 것까지는 현재 실시간으로 이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는데 노션으로 가져올 때 뭔가 일일이 뭔가 복사 붙여넣기라던가 그 임포트를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한 방에 가져오는 버튼들도 저희 노션의 설정 속에 들어가시면 있어서 여기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CSV 파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뭐 스프레드시트라던가 구글 닥스라던가 그런 것들도 한 번에 가져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출시 예정 상품이거나 출시 예정 기능들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지라의 원웨이 싱크가 이제 다음 분기에는 한 투웨이 싱크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팀즈랑도 연동이 되어서 이제 노션 안에서 팀즈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거나 팀즈의 링크를 노션에 바로 인베드 시킬 수 있다던가 그런 링크 미리 보기 형태로도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즈를 통해서 이제 알림을 받으시는 분들은 노션에서 업데이트된 거를 팀즈 알림으로 보내실 수 있는 거는 되게 유용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사 공지라던가 아니면 팀 내에서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되는 뭐 알림 같은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일즈포스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이제 노션에 세일즈포스랑 동기화가 이제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게 출시가 되기만 한다면 세일즈포스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속성들을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머지 않은 시점에 정확한 저희가 지금 출시 시점은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초 첫 번째나 혹은 두 번째 분기 정도에 이제 속성 연결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AI 커넥터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뭐 제피어나 메이크 통해서도 기존에도 이제 활용을 하셨겠지만 해당 기능들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라서 저희 노션이 뭔가 신규로 출시되는 상품들이 있을 때 저희가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마케팅 팀이 그걸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은 업무 효율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노션 AI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션의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AI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디서 어떤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지가 이제 이렇게 예시 화면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랙이라던가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깃허브나 지라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AI를 통해서 검색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AI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내에서 슬랙을 통해서 뭔가 지난 분기 우리 뭐 영업 뭐 매출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전사 공지 뭐 지난주 내가 만약에 회의를 구제했었다면은 지난주에 뭐 회의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꼭 노션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 슬랙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슬랙 내용을 노션에서 답변 받을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만약에 너무 뭐 파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그 정리를 노션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눈에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그 기회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보안 관점에서 하나만 더 드려보자면요. 만약에 인사정보라던가 뭐 사내의 뭐 팀별로 컨피덴셜한 등급이 좀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노션에서는 안심하셔도 될 게 그 사용자가 검색하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료에서만 검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팀에 속해 있는데 뭐 B팀의 뭐 매출 자료라던가 아니면 B팀의 뭐 인사평가 자료라던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뭐 중요하고 기밀로 취급되어야 될 자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A팀에 있는 사원이 노션 AI를 통해서 아무리 물어본다 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B팀에 속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팀과 관계없이 인사 담당자, 그 해당 정보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노션 AI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해당 정보가 노션이 검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용자의 권한별로 답변받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검색하는 화면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측 하단에 모바일 개선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현황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노션 AI가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검색을 하고 슬랙에서도 검색을 하고 또 관련된 뭐 접근할 수 있는 여기저기서 다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출처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주는데요. 지금 요 베타 테스팅 요 첫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슬랙에서 있었던 대화를 토대로 생성한 답변이어서 슬랙의 출처가 적혀 있고요. 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션의 페이지 내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서 이제 노션 페이지 링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답변들의 출처가 궁금하시면 이 해당 링크를 실제 클릭을 하시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슬랙으로 바로 이제 넘어간다던가 노션의 해당 페이지로 넘어간다던가 해서 답변의 신뢰성이라던가 그 신빙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통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노션 오늘 웨비나 진행 참석을 해주셨는데 만족도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셨던 사항은 없는지 혹은 뭐 전반적인 이해도라던가 뭐 난이도가 너무 뭐 높거나 낮지는 않았는지 이미 뭐 너무 다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다.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좀 더 간단한 예시라던가 간단한 사용 사례가 필요하다.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웨비나 할 때 반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요 QR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